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운동관성 같습니다. 그 운동관성의 크기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하고요. 운동관성은 빠르기뿐만 아니라 방향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방향도 갖는 벡터 값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운동 관성의 크기,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벡터 값이고요. 운동량은 반드시 mv라고 하는 걸로 계산한다. 이때 v가 속도인 거다. 되겠어? 자, 가다가 운동하는 물체가 다른 물체와 충돌하게 되면 당연히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는데 그 운동량의 변화량을 충격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충격량을 구하라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도 되고요. 또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은 물체가 받은 힘과 힘을 받은 힘의 시간의 곱이다. 그래서 FT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운동량의 단위 미터 퍼 초나 충격량의 단위 보이세요? 뉴튼 초나 같은 단위입니다. 됐어? 그래서 단위 바꿔 쓰는 거 무방하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충돌이 일어날 때요. 어떤 충돌을 하더라도 충돌하는 과정에 외부에 추가된 힘만 없다면 그냥 지네들끼리 꽝 붙었다면 그래서 항상 충돌하는 두 물체끼리는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반드시 성립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충돌하는 두 물체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작용 반작용으로 반드시 같고 접촉한 시간이 같기 때문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서 그렇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도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거야 라는 얘기 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게 다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물리적 내용은 여러분들 개념을 배우는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내용을 정리해서 그것과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풀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중 자, 이 정도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신 또는 수능 모의고사 형태로 나오는 거니까 상위권이 되려면 이 정도는 다 맞고 가셔야 되고요. 이거보다 난이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문제들을 이제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서울권으로 할 거냐 서울권 벗어날 거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 26, 27, 28까지는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은데 맞습니까? 29부터 질문 받으면 되는 걸까요? 네. 자, 29페이지부터 질문 받을게요. 119번부터 123번까지 중에서 뭐 할까요? 121번이요. 121번 보시면 이 문제는 대중적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25의 빠르기로 벽을 향해 날아가던 야구공이 벽에 부딪혀서 튕겨 나왔죠. 근데 꼬맹아 벽에 부딪혔다가 튕겨 나온다 그랬을 때 경민아 이거 가는 방향을 플러스 속도로 나오면 넣으면 튕겨 나오는 방향 마이너스 속도로 놓고 풀었는지 확인. 되겠어? 방향을 정확하게 놓고 계산하셨어야 됩니다. 이때 야구공의 질량이 0.1이고 벽이랑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 0.2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받은 힘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얘는 이걸로 푸는 거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 충격량이 FT인데 이때 받은 힘 얘가 얼마야? 이거 묻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니까 받은 힘은 얼마인지 모르는데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은 0.2초고요. 그리고 이 값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을 얘기하잖아요.
됐어. 자, 그중 벽을 향해서 공이 갈 때 속도를 플러스 속도라고 한다면 튀어나올 때 운동 방향 반대니까 마이너스 속도로 놓으셔야 됩니다. 갈 때는 25의 속력으로, 올 때는 15의 속력으로 튕겨나왔습니다.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요, 나중 속도에다가 공의 질량 0.1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0.1 곱하기 마이너스 15. 처음 운동량도요, 질량에다가 처음의 속도를 곱해서 그 값을 빼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서 되겠어? 네, 빼기 2.5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다. 되겠어? 이게 0.2 F예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벽으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인 왼쪽 방향으로 힘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받았어요? 20N만큼 힘 받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되겠어? 수학식이 복잡한 게 아니고요. 방향을 정확하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놓고 설계했는지 보셔야 돼요. 자기가 틀린 포인트가 뭔지를 보시는 겁니다. 되겠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4번부터 133번까지 문제 있습니다. 자, 이 좀 질문하세요. 120. 127이요. 또요. 131이요. 자, 잠깐. 127, 128, 131. 또 얘기해 이제. 131. 132. 130. 돼요?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자, 127번부터 가시면 될 것 같네요. 127번부터. 자, 127번 보시면 그림 가는요. 0초일 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 B가 각각 4와 V의 속도로 간다. 자, 127번 거기 별표 3개에 다 색깔 칠해져 있죠? 됐어. 이건 정말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푸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상황을 이해하시면 실제로 서로 다른 두 물체가 가다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충돌이 일어났네. 그러면 앞에 가고 있는 아이는 조금 속력이 느렸겠죠. 그 속력을 모르니까 V라고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서 오는 아이는 속력이 빨랐겠죠. 그러니까 충돌이 가능했겠죠. 되겠어? 자, 그러면 B의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이 문제를 풀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 그래프 보면 시간에 따른 둘의 거리 차이가 나와 있습니다. 됐어? 네, 시간에 따른 AB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는데 맨 처음에는 둘이 떨어져 있는 거리가 3m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리 차이가 3이었네. 되겠어? 자, 그랬다가 두 개가 꽝 하고 충돌한 건 1초 후야. 그러면 1초 후에 둘 사이의 거리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요. 여기가 시간이고 꼬맹아 여기가 위치잖니? 시간 위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 그러니? 속력. 그럼 이거 속력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이 속력이 뭘까요 도대체? 이 속력은 뭐예요? 둘 사이의 거리 차이. 이건 뭘까요? 둘 사이의 거리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속력은 둘의 상대 속도입니다. 되겠어? 둘 사이의 상대 속도입니다. 되겠니? 둘 사이의 상대 속도, 다시 말해서 A와 B의 속도 차이가 상대 속도잖아요. 그 속도 차이가 얼마 나야 된다? 3 나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의 속도 차이가 3 나야 돼 라고 하는, 그래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A, B의 상대 속도를 그리고 있다. 상대 속도를 그리고 있죠. 되겠습니까? 네, 상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거 생각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입니다. 이거 못하면 문제 못 건드리죠. 상대 속도입니다. 둘 사이의 거리 차이가 상대 속도를 의미한다. 그러면 선생님 말씀드렸어요. 둘 사이의 속도 차이가 3 나야 돼. 근데 A는 빨라야 되고 B는 느려야 돼. 그럼 B의 속도가 얼마나 얘기입니까?
1입니다. 그래야 속도 차이가 3 나죠. 그러니까 B의 속도는 처음부터 1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준 겁니다. 더럽게 어렵게 준 겁니다. 되겠어? 둘 사이의 거리 차이는 상대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상대 속도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B의 속도가 1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준 거구나.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꽝 하고 충돌을 하면 당연히 충돌한 후에는 앞에 가는 아이의 속도가 훨씬 빠르겠죠. 뒤에 오는 아이의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충돌을 안 하겠죠. 되겠습니까? 이 정도는 상상하셔야죠. 충돌이 끝나고 나면 앞에 있는 아이의 속도가 빨라야 더 이상 충돌 안 합니다. 자, 근데 충돌한 후에도 그래프 나와 있죠. 충돌한 후에 그래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어? 이 또한 뭡니까? 충돌 후에 둘의 상대 속도입니다. 되겠어? 충돌 후에 둘의 상대 속도 얼마입니까? 구하세요. 요거 기울기 얼마입니까? 말해. 안 들려. 얼마입니까? 1입니다. 됐어? 충돌 후에 둘의 상대 속도가 1입니다. 둘의 속도 차이가 1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에 가는 애가 빨라야 되니까 B의 속도가 A의 속도보다 1만큼 빨라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충돌을 했으니까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둘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아야 되는구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그중에 A도 B도 오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운동 방향 다 플러스로 볼 겁니다. A의 운동량 4, B의 운동량 3 더하면 7. 충돌이 끝나도 7. A는요 1kg짜리고 속력이 V니까 충돌 후에 얘 운동량 V. B는요 3kg짜리가 속력이 V 더하기 1이니까 됐어? 3에 V 더하기 1 이게 B의 운동량. 되겠죠? 그래서 V 더하기 3V 더하기 3이 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4보 2가 4니까 V가 1이네요. 되겠어? 그래서 A의 속도는 1이었고요. B는 B보다 1만큼 빨라 2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엄청 좋은 문제입니다. 엄청 좋은 문제입니다. 이거 상대 속도로 푸는 겁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소연아! 둘 사이의 거리는 상대 속도를 얘기한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 보기, 니은 보기, 그 다음에 디귿 하시겠어요? 네. 자, 디귿은 충돌 후에 A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지 왼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28번 가죠. 28번 오시면 꼬맹아 이 문제는요. 그중 심플합니다. 왜요? 내가 밀었는데 가면 복잡한데 안 가잖아. 그럼 정지 상태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알자임이 얼마? 0 됐잖아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정지 상태라면 각각의 물체가 받는 알자 힘이 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A, B. 여기서 F로 밀은 거잖아요. 자, F로 밀었을 때요. 여러분들 힘을 보셔야 됩니다. F로 밀었지만 B는 안 가요. 왜? 합력이 0이 됐겠죠. 그러면 F가 B를 밀었는데 안 가요. 그럼 얘가 쓴 알자 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알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다 넘겨줘야죠. 원래 자기가 쓰는 알자 힘만큼 빼고 넘기잖아요. 그럼 내가 쓴 게 없잖아요. 그럼 그냥 넘기겠죠. 그러면 B가 A를 누르겠죠. 얼마? F의 힘으로. 근데 얘가 받은 알자 힘도 0이어야 되잖아요. 쓰는 게 없어요. 그냥 넘기겠죠. 되겠어? 그러니까 A가 B를 F로 밀겠죠. 되겠어? 자, 근데 모든 힘은 그거에 다 뭐가 생기니? 반작용. 반작용이 생기잖아요. 자, B가 A를 F로 민 만큼 A가 B를 F로 밀고 있고요. 됐어? A가 벽을 F로 누르는 만큼 벽도 A를 F로 밀어요. 그래서 A가 받을 합력이 0이 되는 거고 B가 받을 합력도 0 되는 겁니다. 알겠냐? 이렇게 된다. 이 딸내미 새끼 수업만 시작하면 가서 물을 마시던지 서서 수업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자, 그래서 벽이 A를 미는 힘의 크기 F고요. 그래서 네, 작용, 반작용 보여드렸고 그리고 A의 작용
작용하는 이 힘들은 힘의 평형관계죠. 그래서 B가 A를 민 힘과 벽이 A를 민 힘은 평형관계의 두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0번 가도록 합니다. 130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60과 M인 학생 A, B가 있는데 각각 저울에 올라가서 저울에 눈금을 재니까 둘 다 55kg로 측정이 되네. 이런 얘기입니다. 저울에 올라갈까요? A가 있어요. B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거요. A가 60kg짜리입니다. 그러면 저울에 측정된 게 60이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60이 아니고 55란 얘기죠. 그러면 5kg만큼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어디 갔을까요? 여러분들 바닥을 누르는 힘이 좀 가벼워지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자에 해서 손을 놓고 기대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 좀 작아집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손으로 누굴 누르고 있다는 거야? B를 누르고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이요? 5kg만큼이요. 되겠어? 손이 B를 5kg만큼 누르면요. 반작용. B가 손을 5kg만큼 밀어 올려. 이것 때문에 네 몸무게가 5kg만큼 줄어서 실제로 누를 수 있는 게 55밖에 안 돼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B의 입장에서는요. 자기의 무게도 있지만 A가 누른 5kg까지도 있겠죠. 그걸 합해서 저울을 누를 건데 그 값이 55래요. 이해됩니까? 그렇다면 B의 몸무게는 얼마란 얘기입니까? 50kg짜리 얘기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겠어? 괜찮아. 이런 얘기입니다. 자, 31번 갈게요.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1kg짜리 물체가 2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 나는 가의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자,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줬으니까 속도는 빨라지겠죠. 되겠어? 자, 이때 이 물체가 변한 운동량의 변화량 어디 있습니까? 옆에 있는 그래프죠. FT 아일랜드 보이세요? 옆에 있는 그래프의 면적만큼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알 수 있어요. 자,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 때 물체에 작용한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겁니다. 2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2초일 때니까 2초 동안의 면적 구하시면 여기가 F, 여기가 T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2초 동안의 면적을 구하시면 총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얼마? 3이요. 맞아. 근데 얘는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죠. 1kg짜리가 2의 빠르기로 가니까 처음 운동량이 있었단 말이야. 얼마만큼? 2만큼. 그치? 여러분들이 알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다가 처음 운동량을 뺀 거라고요. 그러니 나중 운동량은 바보만 아니면 알죠? 뭡니까? 처음 운동량에다가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하면 돼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운동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을 더하면 되고요. 만약에 물체가 가고 있는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줬다. 그럼 처음 운동량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빼야 되는 겁니다. 아세요? 이겁니다. 자, 얘는 다행히도 물체가 가고 있는 방향으로 힘을 줬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만큼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3이라고 했으니까 3을 더하시면 나중 운동량이 결과적으로 얼마? 5가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나중 운동량이 5가 되면 되는데 이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는 건데 물체 질량 1이죠? 그럼 나중 속도가 5일 수밖에 없습니다. 빼박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푸시면 돼요. 마지막 32번 가죠.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정지되어 있던 물체에 자, V로 날아온 총알이 꼬맹아 밑줄 쳐 박혔어. 두 개가 한 덩어리로 간다는 얘기야. 자, 총알이 박혀서 유계 속력으로 운동합니다. 자, 물체와 총알의 질량을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총알이
박히기 전에 처음에 속력이 얼마였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겠어? 자, 이 또한 똑같습니다. 총알하고요. 나무 토막에 충돌하기 전 운동량의 합이 충돌한 후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 이것만으로 해결이 됩니다. 됐죠?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나무 토막은 정지, 총알만 움직였어요. 자, 총알의 질량은 0.059 속도는 V니까 이거 합판값. 이게 나중 운동량이랑 같아야 되는데 둘이 한 덩어리로 박혀 있으면 질량은 총 4.05kg이고요. 속력이 얼마가 됐냐면 6이 됐습니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단순 수학으로 바뀝니다. 되겠어? 그러면 0.05V가 4.05 곱하기 6이 얼마냐? 65, 30, 64, 24. 자, 24.3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됐죠? 그래서 V는 5분의 2430입니다. 이 얘기죠? 됐어? 그래서 계산하시면 끝.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요. 이런 얘기요. 그래서 설계만 잘하시면 나머지는 산수입니다.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운동량과 충격량 그리고 작용 반작용 사이의 관계. 괜찮아? 할만해? 되겠어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문제는 상대 속도로 문제 푸는 거. 그거 잊지 마세요. 되겠습니까? 네. 다른 질문이요. 없어. 자, 여기 실력 문제, 실력 완성 문제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거보다 조금 간단한 문제들을 좀 푸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내려와서 문제 푸는데 거기에 그림이 이상한 게 2개가 발견돼서요. 그거는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받으시면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그림 설명 먼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2번 그림은 색깔이 잘 안 보여서 혼자 푸는 게 조금 힘들어서 색깔을 그려봐 드릴게요. 2번 그림은요. 이렇게 된 게 A입니다. 그리고 이게 B입니다. 로 놓고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3번부터가 앞에 문항 번호가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네, 문제 끝에 가면 가로치고 조그만 숫자들이 있어요. 3번, 4번. 그걸로 문항 번호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랬을 때 문항 번호 중에서 뒤로 가시면 자, 문항 번호 6번 찾으셨어요? 자, 6번 보시면 2016년도 수능 1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 수능 1번 문제 6번 문항이요. 그래서 네, 순서대로 잘 가시면 6번째 문제 있어요. 6번 문제. 거기에 그림과 같이 정지한 집게에 매달려 있던 그런데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냥 집게로 인형 잡고 있다가 인형 자유낙하 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인형 자유낙하 시킨 거밖에 없어. 그림 필요 없는 문제. 되겠죠? 자, 이제 푸시면 8문제. 8분 드릴게요.
자, 시간 모자른 사람? 없습니다.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할게요. 1번에 1, 2번에 4, 3번에 2, 4번에 5, 5번에 2, 6번에 아까 그 그림 없는 문제 3, 7번에 2, 마지막 문제 8번에 1입니다. 자, 못 들은 번호 있을까요? 자, 하신 거 맞습니까? 8문제였습니다. 하은씨 조율 5번 경민 지성 지우 선우 시연 정원. 자, 틀린 거 잠깐 보실래요? 2분 있다가 질문 받을게요. 혼자 풀어서 해결이 되면 다행, 아니면 제가 볼게요. 2분 드릴게요. 할게요. 앞 페이지에 있는 1, 2번 문제에서 질문이요. 괜찮습니까? 넘길게요. 3번부터 6번까지 중에서 3번부터 7번까지 중에서 질문이요. 몇 번? 4번이요. 또요. 7번이요. 4, 5, 7. 네? 3, 4, 5, 6, 7 맞습니까? 다 하면 돼요. 자, 3번부터 볼까요? 5번 안 해도 돼요. 3, 4, 6, 7 맞아요 그러면? 5번 필요한 사람? 없어요. 자, 3번 볼게요. 3번은요. 마찰이 없는 면에서요. 공이 꼬매가 사람의 발을 향해서 온다? 그러면 발이 툭 하고 치는데 어떻게 칠 거야?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치겠지. 되겠어요? 네. 자, 그랬을 때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처음 운동량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한 값이 나중 운동량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운동량의 변화량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운동량이 변한 만큼 뭐 해야 돼? 빼면 나중 운동량 돼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자, 그중 A라고 하는 경우와 B라고 하는 경우 볼래요? A도 B도 왼쪽 방향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A는 운동량이 EMV였고요. B는 처음에 운동량이 MV였어요. 근데 얘를 발로 퉁 하고 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둘 다 똑같이 4MV인데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4MV만큼의 운동량이 변해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 나중 운동량 방향이 모두 다 거꾸로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 A는 얼마만큼? 2MV만큼. B는 얼마만큼? 3MV의 속력으로 간다. 이게 나중 운동량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나중 운동량은 아세요?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는 거. 근데 A도 B도 둘 다 질량이 M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렇다면 둘 다 나중 속도가 다 오른쪽 방향으로 2V, 오른쪽 방향으로 3V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이거 되겠어요?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놓고 거기 밑에 있는 거 읽어볼게요. 기억.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둘 다 4MV로 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누가 크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4MV로 같다 그랬습니다. 니은 발로 차는 동안 공이 받은 충격량의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했는데 힘의 크기는 그 그래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힘의 크기는 A가 커요. 힘의 크기는 A가 큰 게 자명합니다. 그쵸?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럼 힘이 큰 건 알겠는데 2배야? 이거 묻는 거예요. 이 힘이 F면 이 힘이 2F야? 이거 묻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FT잖아요. A도 B도 충격량이 면적이 4MV로 똑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힘도 같은가? 아니죠. A가 받은 힘은 T초 동안 받은 거고요. B는 요 시간이 2T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A가 받은 힘의 크기는 4만큼이고요. 되겠어? B가 받은 힘의 크기는 2만큼이어야 곱한 값이 같겠죠. 되겠어? 그래서 B가 받은 힘보다 A가 받은 힘의 크기가 2배 더 큰 건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은요. 요거 묻는 거네요. 자, A가 B보다 2배 크니? 아니요. 그래서 3분의 2배 크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니은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4번은요. 벽으로 공이 V의 속도로 왔다가 튕겨서요. V의 속도로 날아가는 거예요. 자, 그때 꼬맹아 봐봐. 물체의 질량 M이잖아요. 그러면 올 때와 갈 때 방향만 무시할 수 있으면 그래서 얘네들 운동 에너지가 어떠니? 같아요. 운동 에너지는 방향 상관없잖아요. 스칼라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충돌하기 전에 운동 에너지도 EMV고요. 충돌이 끝난 후에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러니 운동 에너지라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 값은 같습니다. 되겠어? 자, 이때 기억 보세요. 운동량의 방향은요. 얘는 이 방향이고 얘는 이 방향이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달라요. 자, 운동량의 크기는요. 크기만 봐. MV 같죠? 그래서 운동량, 운동 에너지 얘네들의 크기만 봤을 때 같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6번 갈게요. 6번은요. 그냥 집게에다가 인형이 매달려 있는데 지면으로 떨어져. 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니까 얘는 됐죠? 네, 지면으로 떨어진다. 떨어지는 동안 인형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요. 기억. 인형에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당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이동거리는 점점 증가하죠. 왜? 속력이 점점 빨라지니까. 됐어?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점점 증가합니다.
자, 속력은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해드릴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꼬맹아 이제 이런 문제예요. 선생님이 사실은 레벨 1에서도 한번 풀어줬던 문제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 문제랑 똑같은 거 만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셔야 됩니다. 자, 얘 뭐냐면요. 사실은 P점에서 출발해서 5초 간격으로 위치를 찍은 거예요. 자, 0초에서 출발해서 5초 후에 얘는 여기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초 지나 10초가 됐을 때 여기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랬을 때 여기 P라고 하고 여기 Q라고 하고 전체 거리는 100m이고요. 자, 근데 A에서 중간을 지나갈 때가 등가속도, 그리고 중간에서 다시 Q까지 갈 때 또 다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얘 무슨 상태였냐면 정지 상태니까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시간, 속도 그래프예요. 여기가 P점, 그리고 여기 중간을 아무렇고 얘기 안 했으니까 R점이라고 할게요. P, R, 그 다음에 Q를 지날 때 라고 생각하자. 그랬을 때요. 등가속도니까 처음 속도 0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됐죠? 이때 속도, 5초일 때 속도를 V라고 하자. 여기까지 등가속도로 갔어요. 가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잡은 거예요. 그리고 또 5초에서 Q까지 10초까지 또 등가속도인데 여기 도착했을 때 속도가 10이었다는데 그러면 얘보다 10이 더 위에 있어서 속도가 이렇게 빨라질 수도 있고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죠. 그러면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개형을 잘못 잡았다고 답이 잘못 나오지 않아요. 자, 저는 줄어든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왔을 때 속도를 10이라고 할 겁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이 그래프의 면적이 총 간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잘라보죠. 첫 번째 1번 구간의 간거리와 2번 구간의 간거리를 더하면 반드시 100 나오면 돼요. 됐죠? 근데 1번 구간 등가속도니까 평균 속도요. 그래서 처음 속도에다가 나중 속도 더해서 반띵이니까 2분의 V 곱하기 5. 이게 1번 구간의 간거리죠. 2번 구간 간거리요. 2번 구간은 처음 속도가 V고 나중 속도가 10입니다. 그거 두 개 더해서 반띵이니까 V 더하기 10을 반띵하시면 평균 속도고 거기다가 걸린 시간 곱하시면 2번 구간의 간거리죠. 이거 다 더했더니 얼마 나왔다는 거예요? 100 나왔다는 거예요. 단순한 산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러면 5V 더하기 50은 200이야. 그러면 10V는 150이고요. 그래서 V 값이 15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때 속력이 15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됐어? 여러분들 이렇게 잡아놨고요. 됐어? 똑같습니다. 됐어? 그렇게 해도 V 값이 15인 거 나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개형을 일단 잡고 가시면 돼요. 자, 8번 질문인 사람. 네, 8번 해볼게요. 8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물체 3개가 자 그랬는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이 문제 읽으면서 핵심 단어가 뭐라고 느낀 거야? 안 들려. 이 문제의 핵심 단어가 뭐인 것 같아요? 그거 해결 못하면 아무리 문제 100개 풀어도 소용없어요. 문제는요. 내가 이 문제를 맞던 틀리던 상관없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 이건 인지하셨어야 돼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문제의 핵심 단어는 얘네들이 등속운동하고 있어.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그걸 읽어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등속운동하기 위한 조건. 등속운동하기 위한 조건. 네, 알짜임이 0이요. 되겠어? 그러니 전체적으로 알짜임이 0이고 각자도 알짜임이 0이면 되잖아요. 그거면 다 풀리는 거예요. 됐어?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읽었니? 라고 하는 거죠. 여기 C의 질량이 3m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실에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A 있고 B 있는데 A 질량 M이고 B 질량 모른대요.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실을 P라고 할 거야. 이 실을 Q라고 할 거야. 근데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등속운동 한대요. 되겠어? 자, 얘가 V의 속도로 내려가고 이쪽이 V의 속도로 올라가는데 등속도란 얘기는 합력이 0이어야죠. 자, 그럼 그 정도로 해서 이쪽 힘에서 이쪽 힘을 빼면 합력이 나오죠. 얼마입니까? 0이 돼야죠.
자, 이쪽이 3m이고 여기가 m 있으니까 얘 얼마 있다는 얘기입니까? 2m이라는 뜻입니다. 합력을 0을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합력이 0이기 때문에 B가 2m이라는 거 눈에 보이는 질량이고요. 그리고 합력이 0이니까요. 얘 C요.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3m잖아요. 그러면 C를 잡아당기는 2실. 그래서 P의 장력이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3mg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자, 그 다음에 B로 보세요. B는요. 등속운동하고 있으니까 지구가 B를 잡아당기는 힘이 2mg죠. 근데 등속으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Q가 잡아당기는 장력이 2mg여야 되죠. 그래놓고 생각해보시면 가운데 있는 B 좀 보세요. 그러면 이 실이 B를 잡아당기는 장력이 2mg면 이 Q라는 실이 A를 잡아당기는 힘도 똑같이 2mg일 거예요. 같은 실이니까. 거기다가 A를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mg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하면 3mg고 이 P라는 장력이 3mg니까 그래서 A도 등속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되겠어? 이런 관계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 문제에서 핵심 단어 읽어라. 그 연습해라. 되겠냐? 정지, 등속, 등가속도 이런 단어 찾아내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를 찾으시고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문제는요. 그때그때 계속 바꾸죠. 똑같은 문제를 똑같이 내시겠니? 설마 숫자만 바꾸겠니? 뭐라도 좀 다르게 하겠지. 근데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에서 핵심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바뀔 때마다 자기 혼자 새 문제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처럼 느껴지면 안 되거든요. 아 이거 몇 번이랑 비슷한 문제네? 이렇게 자꾸 인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문제들 숙제 질문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태 받고요. 10분만 쉬었다가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잠을 깨시기 바랍니다. 10분만 쉬었다가 가죠.